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떨어지는 논문의 수준, 표절 의혹, 이게 여권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김건희 씨 논문 의혹을 제기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은 몇 개죠? 세 편입니까? 아니, 모두 박사 논문까지 하면은 4편이에요. 아, 4편입니까? 네. 직접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죠. 다 보느라고 머리에 쥐가 났어요. 아니, 이게 진짜로 예. 이 해독이 독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글이 한글인데? 그 앞에 예. 우리 유지라고 하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멤버 유지. 예, 유지. YUJI.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기록돼 있는 영어 자체의 수준은 유지 하나로 딱 상징적으로 이미 드러나는 것 같은데 본문은 이제 한글로 돼 있거든요. 본문은 근데 이게 이제 그 글이 왜 안 나가냐면 이게 은는 이가 을를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사. 그렇죠. 예, 국어의 아주 기본적인 문법 구성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분이 쓴 글을 읽다 보니까 한 5줄 한 문장에 5줄이나 6줄 되는 이런 장문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장문에 은는 이가 을을 이런 게 뭐뭐를 위해 뭐뭐를 통한 이런 게 전혀 제 위치에 안 돼 있으니까 완전히 이 글이 도대체 한 문장을 읽고 나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런 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로도 수준 미달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 25년 동안 아이들 수업했던 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문장을 참 그렇게 자주 못 봤던 것 같고. 비문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박사 논문 같은 건 140페이지 돼요. 근데 읽느라고 정말 힘드셨어요? 이 논문 4개 읽느라고 참.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지금 표절 의혹은 어디에서 불거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읽다가 핸드폰으로 운세 콘텐츠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 블로그 기사나 아니면 온라인 전자신문이나 이제 온라인 인터넷 매체 기사나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 그냥 읽으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거가 여기에 그냥 논문 그래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혹시 그러면 이게 무슨 관련된 어떤 기사에서 내가 발췌를 했다라고 해서 전혀 없죠. 주석 같은 거는 안 달아놨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논문 하나는 또 어떻게 됐냐면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종의 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고 보통 이제 이런 공공기관의 보고서는 제목하고 그다음에 내용하고를 개조식으로 써놓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개조시로 돼 있는 거에다가 조사를 붙이고 서술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보면은 아예 자기 논문 하나의 중요한 부분에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를 전혀 이렇게 인용 없이 이게 딱 여기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 보고서에 몇 년도 보고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내가 가져왔다가 아니고 그거를 자기 논문의 본문으로 실어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논문은 지금 이게 유튜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제 2002년도에 한국 외대 에 실린 논문이에요. 보통 논문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짧게 요약으로 논문 초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2002년도 외대 논문 초록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놓은 이 2개의 단어를 빼놓고는 완벽하게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걸 자기 논문 초록으로 실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게 남의 논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표절을 남의 논문이죠. 남의 논문을 표절을 한 거군요. 그리고 요거 빨간 2 단어도 왜 다른가 봤더니 오타가 난 거예요. 이거 옮기면서 거기에서도 오타가 났었는데 예를 들어 오타까지 그대로 가지고 왔다? 아니 거기는 오타가 안 났는데 이게 가져오면서 이거를
옮기면서 오타가 돼서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지션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포지티브라고 해야 되는데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오타가 나서 안 틀려야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00% 가져올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을 하면 아까 운세 콘텐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운세 콘텐츠라고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네. 그 어지간히 등장하는 그런 기사, 네. 블로그가 네. 그대로 이 논문에 실려 있어요. 네, 네. 그게 무슨 논문입니까? 박사 논문입니까? 석사 논문입니까? 아니 이게 이제 뭐냐면요. 논문? 이게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 제출 자격에 학술지하고 학술대회 논문 3개를 미리 내야 돼요. 국민대학뿐만이 아니고 박사 논문은 보통 다 그렇죠.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내야 되니까 급하게 그 전에 논문 3개를 이제 만들어서 낸 거예요. 박사 논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논문 3개를 또 제출을 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 그렇죠.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게 그 3개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 영문처럼 그대로 가져온 박사를 받기 위한 그 자격 통과돼야 될 그 논문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써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진흥원 그 사업 보고서 이거를 갖다가 옮긴 거라든가 남의 논문의 영문 초록을 그대로 갖다가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이분의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인 분이 이 3 논문 중에 하나에는 또 유지 논문이라고 알려진 논문 있잖아요. 멤버 유지. 멤버 유지 논문 그 논문에 또 공동저자로 이름 올려가 있고 또 지도 교수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지 논문에 지도 교수 이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제 그 책, 그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인가 이런 책이 또 하나 번역서, 공동 번역서로 그 이분 김건희 씨가 김명신 씨였던 시절의 이름으로 공동 번역자로 올라가 있는데 또 그 지도 교수가 감수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전체 박사학위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그 지도교수 분이 각각에 다 관여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심지어는 유진이 멤버 유지 같은 논문에도 자기 이름을 버젓이 공동 저자를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통과됐는지 도저히 요새 알 이제 수가 없죠. 카피킬러 같이. 네, 저희가 이제 카피킬러를 돌려봤죠. 그게 이제 주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꼭 표절률이 뭐 몇십 %다 몇십 %다 그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석이 없다고 하니까. 저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까 전혀.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진흥원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개조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완전히 이제 문장화했잖아요. 이런 건 사실 카피킬러에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카피킬러도 이렇게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전혀 그 표절한 걸로 안 나오기 때문에 개조식이라는 거를 청취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개조식은 그냥 문장을 완성을 하지 않고 그렇죠. 예를 들면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놓은 그냥 공문 작성을 하는 그런 기본, 식. 그게 근데 논문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요. 네, 조사하고 이제 서술어가 이제 붙어서 문장으로 다 됐죠. 이게 H컬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대표가 특허 출원한 아이디어가 담긴 사업 계획서 이게 논문으로 탈바꿈 된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저랑 같이 기자회견할 때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이거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H컬처 테크놀로지가 이제 2007년하고 2009년도에 그 컨텐츠 진흥원에서 예산 지원을 7천만 원하고 2천만 원 받아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아직 그 용역 그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못한 상태긴 한데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박사학위 논문에 주요 이제 메인 부분, 핵심 부분이 뭐냐면 그 애니타라고 하는 그런 온세 콘텐츠 앱에
소비자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영업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게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학위 논문이 될 수 있나 일종의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거 아무래도 영업을 위한 용역 보고서 아니었을까. 용역 보고서는 아직 입수를 못 하셨군요. 네, 아직 입수는 못 했어요. 저 입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H컬처 테크놀로지가 특허 출원한 용역 보고서가 있을 텐데. 네네. 그 용역 보고서는 사실은 국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서 9천만 원 총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만약에 본인의 사적인 박사학위 논문에 넣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게 뭐냐면 애니타라고 하는 어떤 걸 개발하는 걸 내용으로 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사실은 애니타는 특허가 이미 2004년도에 그 홍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같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같이 특허 출원을 홍 대표라는 분이 그 대표를 하면서 그때 김건희 씨가 이사였더라고요. 같은 그렇죠.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사에선가 보니까 이제 논문 쓰는 거 이거 가지고 논문 쓰는 건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근데 뭐 이 논문을 같이 썼는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특허 출원에 같이 참여했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기여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김건희 씨가 특허 출원에는 참여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랑 같이 이제 업체를 공동으로 할 때 훨씬 이전에 특허 출원은 됐고. 그렇군요. 네, 문제는 이제 용역을 콘텐츠진흥원에서 용역을 받은 게 2007년도인데 그때 돈을 받아서 이거를 뭐 조금 더 약간 이제 버전업 시키기 위한 뭔가를 업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7천만 원, 2천만 원 받아서 그때는 이제 같은 업체 이사와 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나눌 수 있었겠죠. 윤석열 전 총장은 이게 이제 대학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배우자의 사생활 문제인지 공적 검증, 언론이 공적 검증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만일 경우 이게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이었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저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개 장관이고 장관 후보였고 그리고 윤석열 씨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를 끌고 가겠다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온 분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부인이 되는 지금 이 논문의 저자이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 만일 경우 윤석열 씨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면 영부인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부인이나 가족들한테 했던 것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수사를 직접 지휘를 했던 당사자였던 분이잖아요. 윤석열 씨는. 근데 지금 이거를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요새 무슨 윤노남불인가 뭐 이런 말이 언어 신조어가 또 생겼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가 옛날에 부분 일심 동체다 막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수사가 관련돼서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지금 자기 부인이 문제가 불거졌은 상황에서 그렇게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당사자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어떤 국민도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야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천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과거가 있지 않느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던 적이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이제 야권이 아니고 윤석열 씨가 기사 보니까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이제 봤어요. 근데 사실 그 세 분은 사실 선거를 통해서 이미 선거나 특히 거기다 플러스 인사청문회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쳤던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문제가 이제 드러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씨는 사실 지금 다시
한 번도 검증받지 않다가 처음 이제 검증받는 당사자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문제 쏙 빼놓고 쟤도 나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진짜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지적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거나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성동일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는 법